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시작합니다. 유창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가 만나게 됐습니다.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던 정관장 황진단 연패 중인데요.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세가 좋았는데 최근에 이 신진서 선수가 계속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바람에 네. 이 바둑리그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참가를 하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장이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9개 팀 순위 보시고요. 오늘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포스코 캠텍, SK 앵크링까지 모두 7승 4패입니다. 네, 뭐 물가정보도 두 판 2승 차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쫓아갈 수 있네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요. 자, 오늘 대결하는 두 팀이 좀 대조적인데요. 정관장, 황진단은 3연패, 하지만 한국물가정보는 3연승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정반대인데요. 일단은 1국부터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은 신진서 선수 하면은 속기가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네. 장고로 나왔습니다. 안국현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주장 원성진 선수는 속기대국에 배치가 됐는데요. 네, 한승주 선수도 신진서 선수만큼 속기가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네. 물론 뭐 두 선수의 그 성적으로 봤을 때는 원성진 선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속기전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송태곤 선수 최근에 얼굴을 자주 보게 되는군요. 네, 일단 뭐 송태곤 선수도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김명훈 선수도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신의 네. 강자입니다. 이창호 선수와 한태희 선수도 속기대국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지금 4국과 5국은 정반대입니다. 이창호 선수와 백공석 선수, 네. 뭐 기존의 아주 강자들인데요. 반대로 한태희 선수와 박진솔 선수는 지금 오지명으로 최고의 선수들이거든요. 네. 두 선수들이 그 이창호 선수와 백공석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양 팀의 이지명 선수가 오지명 선수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대국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더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측이 좀 안 되는데요. 네. 일단 뭐 1국부터 잘 모르겠어요. 네. 신지우 선수가 그동안 속기전에서는 거의 네. 무패인데 장고전에서도 그렇게 활약을 할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온 주장 신진서 선수가 연패에서 팀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1경기입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신진서 선수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한국물가정보의 안국현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안국현 선수는 사실 장고가 아주 주특기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바둑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신진서 선수는 속기가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장고로 나온 게 아주 재밌어요. 김명훈 선수와 송태곤 선수. 송태곤 선수는 퓨처스 리거인데요. 일단은 뭐 이번에 나와서 1승 1패.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를 상대로 또 한 방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도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원성진 선수. 네, 이 경기도 사실은 굉장히 보고 싶은 경기인데 네. 원성진 선수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요. 네. 속기전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 한승주 선수 강합니다. 아주 변칙적이고 수를 굉장히 빨리 봐요. 네. 그리고 일단 원성진 선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승 중인 한국물가정보. 그리고 연패를 끊어야만 하는 정관장 황진단이 만났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올해 KB리그 5승 4패를 기록 중인데요. 팀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주장이 5승 4패면은 네. 좀 굉장히 좀 불만이죠.
반면에 한승주 선수는 3연승 중인데 4승 5패, 4지명으로서 어떨까요? 일단은 뭐 괜찮다고 봐야죠. 네. 그동안은 사실 좀 부족했는데 뭔가 이제 3연승 중이라는 것은 자신감이 완전히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미 시계가 카운트를 시작을 해서 1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제서야 착수를 하는군요. 기풍은 일단 원성진 선수는 굉장히 두텁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왔을 때 한 방이 아주 무서운 선수고요. 네. 한승주 선수는 굉장히 변칙적입니다. 좀 보통 떠오르지 않는 그런 수들을 많이 보여줘요. 네. 좀 자유로운 스타일이라고 네, 봐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리고 또 이 뭔가 이상하게 행마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 수읽기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못 걸리면은 아주 고생합니다. 한승주 선수만의 스타일이 있군요. 네. 사실 한승주 선수가 입단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기대를 좀 모았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 부진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한승주 선수가 초창기에 이 신예대나 이런 세계 무대에 가면은 중국 선수들이 많이 쩔쩔맸거든요. 네. 이 한승주 선수의 기풍에 이 적응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재능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어린 선수들의 특징이 조금만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일단은 새로운 또 신예 선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뒤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승주 선수 지금 21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프로 세계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도 어려운데요. 네. 지금 신진서 선수나 한승주 선수 일단은 뭐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좀 뛰어나지만은 네. 한승주 선수도 못지않게 나름의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일단 노력 면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훨씬 더 노력한다고 봐야죠. 이바둑은 꼭 장고 대국 같군요. 네. 처음 이 넉수 네 번째 수를 두는데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원성진 선수는 정말 이 한결같아요. 굉장히 침착하고 우직하고 잘 참습니다. 네. 뭔가 기회가 올 때까지 참 잘 참는 선수예요. 한승주 선수는 사실 그때 너무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서 좀 기복이 심합니다. 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신들린 사람처럼 아주 잘 두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무리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바둑을 아주 그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성진 선수가 기다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 수도 네. 있거든요. 일단 뭐 한승주 선수 이제 걸치고 높은 굳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약간은 이제 본인 나름대로 연구한 포석이라고 봐야죠. 네, 여기서는 갈라치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점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협공이나 이 수를 이렇게 협공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칸을 높게 굳혔다는 건 하변에 들어왔을 때를 의식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전투가 벌어졌을 때 높이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돌이 왔을 때도 여기로 돌이 와 있으면 일로 벌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대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쪽에 와서 이제 이쪽 귀를 좀 키우겠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돌이 들어와서 싸움이 되면은 역시 높이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 대신 단점은 뭐 이런 식으로 돌이 오게 되면은 이제 뒷문이 열려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또 붙여간다든지 하면은 세력적으로는 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어요. 요즘 바둑 추세 자체가 이렇게 높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두는 것뿐이지 뭐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성진 선수도 하변과 우변 중에 고민을 했을 텐데요. 네. 일단 쉽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런 식의 포석은 뭐 누구든지 둘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뭐 가장 무난한 수는 역시 이 아래쪽에 모양이 비어 있기 때문에 네. 뭐 협공하는 수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수가 약간 신경을 쓰이는데 여기는 이제 붙여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안전하게 둘 때는 이런 식으로 두고요. 들어오면은 한 칸을 띄고 받아준다든지 이쪽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석 진행입니다. 네. 지금 이쪽을 날일자로 가서 계속 정석 진행을 할 것인지 손을 빼고 아래쪽에 갈라치는 수를 둘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변을 둔다면 또 얼만큼 들어갈지를 고민을 할 테고요. 그렇죠. 이 모양은 이제 이쪽을 들어오게 되면은 붙이게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수단은 젖히고 한 점을 잡고요. 단수 치면 있고 3-3 들어가는 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대표적인 정석이라고 봐야죠. 네, 여기서 뭐 두 칸을 벌린다든지 뭐 이쪽으로 물론 갈 수도 있어요. 이 세 칸 벌린 곳은 이렇게 될 자리라고 입력을 해놓으면 되겠네요. 네. 근데 뭐 물론 흑의 입장에서 약간은 좀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단수를 치고 네. 이쪽을 단수를 칠 때 귀를 지켜서요. 이거는 이제 패 모양 형태가 되는데 이 싸움도 어려워요. 잡고 단수를 치면 이제 넘어갔어요. 이 패를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 모양도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네. 정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바짝 다가서는 수는 역시 이쪽에서 흑이 다가서는 것이 안성만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칸으로 갔습니다. 지금 두 칸이냐 세 칸이냐가 생각할 수 있는 수인데 세 칸은 이쪽에 대해서 좀 흑이 한 칸을 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두 칸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발빠르게 하네요. 일단 다른 곳부터 가는군요. 뭐 이쪽을 이제 한 점을 이렇게 협공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수도 많이 두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를 두면은 물론 날짜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요. 이 한 점을 이제 공격하면은 중앙 쪽으로 돌이 나가는데 이 돌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걸치고 이렇게 화점으로 펼치는 보석도 이런 모양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석은 약간은 좀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이것저것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 정리되면은 이 수가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초반인
비교적 원성진 선수가 시간을 더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공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 협공에 대해서 이제 3-3을 들어가면은 네.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수고요. 근데 이거는 후수를 흙이 잡게 돼서요. 이쪽을 이제 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양걸침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많이 나오는 수는 이제 한 칸을 띄어서요. 네. 받아주면은 이렇게 쉬어가는 수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정석이 되면은 역시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세력이 이쪽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됩니다. 한 점에 대해서요. 네. 그 수. 한승주 선수 다운 수인가요? 네, 이 수도 이제 가끔 나오긴 하는 수인데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약간 좀 그 애매한 수죠. 네. 일로 이제 붙였을 때 여길 들어가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여기나 여기 흑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막아갑니다. 넘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네. 이 돌이 멀리 있을수록 좋거든요.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돌이 지금 좋은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두면은 약간 좀 고민스럽죠.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래서 이 수도 사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인데 좀 연구가 필요한 수죠. 원성진 선수 여기서 시간 많이 쓰겠는데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은 백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렇다면 요 형태는 요 돌이 약간의 돌이 멀리 있어서 여기 있을 때보다 좀 멀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맛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보강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흙이 나쁘지 않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원성진 선수가 여기서 남아있는 시간을 다 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어려운 수를 뒀고 네. 한승주 선수 입장에서는 원성진 선수하고는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대로 원성진 선수는 좀 쉽게 처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두 선수가 기술적인 면은 아무래도 좀 원성진 선수가 우세하다고 봐야죠. 네. 네, 바둑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때는 모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다시 고민에 들어가네요. 붙였을 때는 방향도 결정을 했을 텐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가 막상 두면은 또 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술기를 다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바둑을 진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이 옳았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갑자기 좋은 수가 보이면은 위험하거든요. 30초. 처음이 맞는 경우가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맛을 남기는 쪽으로 가네요. 네, 일단 원성진다운 수입니다. 결국에는 원성진 선수는 저렇게 두텁게 정리를 하면서 두는 게 원성진 유입니다. 여기서는 백이 선수를 잡게 되는데요. 이제 방향은 하변일까요? 뭐 이쪽을 지켜서 붙일 수도 있고요. 여기 지켜서 둘 수도 있고 두 칸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칸을 벌리면은 이렇게 놓고 이제 젖히는 게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아, 역시 지키네요. 단단하게 두네요. 원성진 선수 생각은 여기에 돌이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띄면은 네. 꽤 모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교환 약수거든요. 원래 여기를 붙인다든지 3-3이 비어 있어서 사는 맛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 돌이요. 흑은 한 점을 움직이는 건 무리일까요? 움직이기는 싫은데요. 네. 가령 이쪽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일단 들여다보고 이렇게 모자만 씌워도 무겁고요. 네. 그리고 이 돌 자체가 두 칸만 벌리더라도 혼자 외롭지 않습니까? 백은 좋은 자리 계속 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점을 최대한 네. 활용하는 쪽으로 가봐야겠군요. 만약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를 어깨 짚는다든지 해서 네. 가볍게 행마하는 것이 좀 보통일 것 같은데요. 좀 어렵네요, 지금. 아니면 우변을 한번 들어가서 전단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서 볼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죠. 이 장면에서는 네. 흑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네. 쉬웠는데 지금부터는 어렵거든요.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지. 한승주 선수도 시간을 꽤 쓰고 있는데요. 네, 남아있는 시간도 여기서 다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 중인데요.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한국 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입니다. 13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 원성진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입니다. 꽤 고민이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아직도 착수를 안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움직이네요. 바로 움직이는군요. 네, 움직이면 이제 뛰고 싶은 자리인데요. 네.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뭐 서로 네. 30초. 뭐 어렵네요. 하나, 둘, 셋. 이 정도라면 뭐 다섯. 크게 공격은 안 당한 셈인데요. 네. 한 칸을 뛰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격을 하나요? 좀 무겁게 만들고요. 네. 여기를 가게 되면 이렇게 받아줘서요. 물론 이쪽도 좋지만은 계속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이렇게 30초. 둬도 되고요. 하나, 둘, 뭐 이런 셋, 수단도 생각할 수 넷. 있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뛰는 수는 너무 당연하죠.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가 먼저 공격의 강도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계속 압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요. 30초. 하나, 둘, 시간이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압박을 하네요. 네. 들여다보는 수는 좀 아깝다고 판단했나요? 여기 이렇게 뒀을 때는 그때는 여기 들여다보기가 조금은 애매한데요. 돼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싸울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민다든지 해서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30초. 계속 공격을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일감이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원성진 선수?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네요. 가장 쉽게 흑말하고 있습니다. 저수는 네. 이제 늘면은 한 칸을 띄어서 실리는 실리대로 차지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주 강력한 공격은 아닌 것 네. 같은데요. 근데 뭐 원성진 선수가 네. 뭐 그렇게 강력한 공격보다는 이렇게 두텁게 30초. 바둑을 짜는 걸 하나. 좋아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뛸 것 같아요. 날짜로 뛰네요. 위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위로 가는 게 약간 더 압박이 되는데요. 흑은 한 번 더 모양을 갖춰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자리 욕심나네요. 뭐 안 잡히면 되거든요. 네. 뭐 잡힐 돌 같지는 않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합니까? 여덟, 아홉. 네. 열. 시간을 한번 보냅니다. 남았습니다. 네, 일로 갈 것인지 일로 가고 여기 왔을 때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딴스를 생각하나요?
이 수는 어차피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나중에 신경이 계속 쓰이는 자리고요. 네. 찝찝합니다. 한 칸을 띄는 게 이제 보통인데 좀 30초. 싱거워요, 역시요. 둘, 셋, 넷, 이렇게 된다면 다섯, 움직여서 별로 한 게 없는 네. 것 같은데요. 여덟, 그래도 두텁게 지켜두는군요. 둡니다. 네, 일단 뭐 별 고민하지 않네요. 두텁게. 삼십 초 하나, 백은 뭐 당연히 셋. 하변일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상으로 그쪽이 가는군요. 오히려 크다. 진짜 하면 큰데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가야 될까요? 네. 이 석점이 이제 곧만데요. 네. 원성진 선수는 이쪽에 오더라도 한 칸을 띄면은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쪽을 가면은 흑한테 들어오는 수 등 30초. 역습을 당해서 하나, 기분 나쁘다는 얘기인 것 둘. 같습니다. 셋, 넷, 바짝이요. 네. 하변을 가긴 갔는데 바짝 다가가는 게 득이 있을까요? 일장일단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씌워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 교환이 약간 아프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맛이 나쁘다 이런 뜻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집을 키울 때는 하나,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띄어 있는 것보다는 네. 이쪽이 집도 크고요. 이 석점을 공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이 타이밍인가요? 맛을 남기러 가는군요. 이제 호구를 친다든지 하면은 붙이는 수를 활용하고요. 특히 씌어간다는 이제 뭐 행말하겠다는 얘긴데요. 30초, 네, 이술기도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셋, 이것도 굉장히 넷, 복잡하거든요. 다섯, 이술기를 할 겁니다 여섯. 지금. 일곱, 여덟, 이쪽으로 받으면은 요거는 이제 한 방 좀 손해 본 거예요. 네. 나중에 이런 수 두면은 그냥 살았어요 이거는요. 예, 요돌이 없죠. 구자로 두면 살아 있는 모양입니다. 네, 느는 수가 선수가 들어요. 단수를 치게 되면은 느는 수는 선수 안 들는데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듣고요. 양쪽 다 일장일단 있습니다. 근데 중앙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수 치는 수가 정수처럼 보여지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어서 둡니다. 알아맞히기 힘들어요. 듣는 자리가 남는데요. 예.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십 초 하나, 예, 이렇게 둘, 느는 수는 셋, 네. 넘어가자. 막으면 어떻게 되죠? 어차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교환 악수 아닌가요? 씌웠을 때? 득은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미는 수, 미는 수 이거는 네. 약간은 이상하거든요. 근데 한승수 선수가 이제 저런 수가 좀 독창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수들을 네. 과감하게 둬요. 그리고 또 의외로 그 수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가 고민을 하죠. 글쎄요, 막는 수 말고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왜 고민을 할까요? 막았을 때 흙이 안 받고 다른 수단이 있을까요? 지금 이 끊는 수 막으면 여기 끊는 수 때문에요. 뭔가 둬야 돼요. 안 끊으면 이렇게 돼서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30초. 이상해 보이는데요. 둘, 셋, 넷, 또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원성진 선수가 피하는군요. 뭐가 신경 쓰였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여기를 밀면은 그때 맞겠다 이런 뜻인가요? 호구 치는 수가 이제 선수거든요. 오히려 이게 리듬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바둑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어려운 난전이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여기서 막아야 됩니까? 다섯. 여기서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간을 또 씁니다. 3번 남았습니다. 네, 이쪽을 두면은 네. 끊었을 때 밀었을 때도 이런 진행이 되면은요. 여기 하나 돌이 없기 때문에 손을 빼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 그냥 넘어갔어요. 흙이 오히려 이렇게 횡마가 기분이 좋습니다. 약간 베기 당했어요. 30초. 일단 여기는 막아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넷, 다섯, 근데 뭐 반발이 지금 떨립니까? 여덟, 아홉. 예, 거기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안 막으면은 이상합니다. 거기 막았을 때 흙이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제 쉬우니까 민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도 뭐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반발이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둘, 셋, 넷, 네, 어렵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시간을 한번 씁니다. 뭐 네. 황승수 선수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받고 싶은 장면은 아닌데요. 뭐 이렇게 붙이는 수가 되느냐? 30초. 하나, 반발은 이 끊었을 때 네. 넷, 다섯, 일단 이거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덟. 붙이려고 그러죠. 붙이려고 하죠? 네. 아주 실전적인 수입니다. 이 수가 가장 까다롭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호고 치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차피 이쪽을 끊고 먹여치고요. 막으면은 이런 진행이 되는데 무엇보다 여기가 좀 악수예요. 여기가 네. 원래 붙여야 되는데 셋, 굿자로 두고 흙이 민 꼴이기 때문에 여섯, 여기 일곱, 비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쪽 모양 자체가요.
반발을 또 합니다. 일단 리듬이라는 얘기죠. 한 점 잡고 이어야 되나요? 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같이 이제 넘자고 해서 싸울 것 같아요.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그냥 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일로 두나요? 쉽게 정리가 안 되는군요. 일단은 떨리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국가대표팀의 실시간 승부 일곱, 예측은 여덟, 45대 55입니다. 하변 정리만 잘 되면 흑일 우세라는 얘긴데요. 지금 뭐 백도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요. 네. 지금 이쪽 싸움 자체가 흑이 좀 기분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정도로 그만두지 않죠. 예, 한승주답습니다. 네. 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매수 흑보다는 좀 백이 더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장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는 이쪽을 둬서 넘어가기는 좀 싫은 자리이고요. 여기 당해서 네. 늘면은 뭐 되겠지만은 이거는 별로 흑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이쪽이 너무 좋아요. 보통은 이제 늘고 30초. 하나, 넘어가는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넷, 이건 흑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백이 좀 기분이 나빠요. 이 단수를 치는 것도 이 패가 있어서요. 잘 못 들 것 같고. 일단 분위기 자체는 흑이 좀 좋은 흐름이에요. 무엇보다도 백은 여기 끊는 수를 노려서요. 여기를 흑으로 하여금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수가 하나 없어졌거든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수를 득을 봤어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네, 진작에 이 수로 먼저 막는 게 정수였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지금 눌렀을 때 너무 기분 나빠요. 네. 원래 이 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은 이 형태는 백이 아주 이상적인데 이 패가 있어요. 이건 이 패 지는 날에는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둘 데가 진짜 없는데요. 만약 이렇게 두더라도 때리는 게 선수면은 또 받아야 되고요. 이거 뭐 끊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30초. 일단은 여기 맛이 굉장히 나쁜데요. 백이 셋. 힘을 쓸 수 있는 모양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패 한번 하자. 네, 일단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패 지는 날에는 끝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바로 그 패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바로 패를 해서 네. 백도 이제 여기를 이으면은 이쪽 끊는 수가 있고요. 여기 단수 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점 잡는 맛이 남았어요. 하나, 두텁다는 얘기입니다. 패값만 이제 흑이 많으면 끝인데 다섯, 또 어떻게 패값을 써야 될지. 일곱. 일단 호구 쳤을 때요. 이때가 문제입니다. 한 패만 있으면 바둑은 끝인데요. 초반이긴 한데요. 네. 일단 원성지 선수도 하나 씁니다. 최강으로 두고 있어요. 자, 패감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패감을 여기를 두고요. 받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쪽을 쓰면은
이거 안 바뀌는 요거는 좀 그런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다섯, 뭐가 여섯, 싫은데요. 일곱, 네. 여덟, 바로 들어갔어요. 백감에 자신이 있다는 뜻인가요? 어디에 쓰죠? 모르겠어요. 지금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가 아, 야, 패 참. 일단은 무식하겠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 아주 무식하죠. 네. 약간 자축 느낌도 네. 있거든요. 일로 두고 이런 진행이 되면 네, 이 두 점을 잡히더라도 중앙이 두터워서 30초. 충분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렵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을 수는 아홉. 없는 거 아닌가요? 예. 한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네. 이쪽에서는 뭐 대만족이지만 반대쪽에서 손해가 또 크거든요.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행한 이후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일단 뭐 안 둘 수 없죠. 네. 여기를 두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잡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어렵네요. 넘어가자니 좀 싱겁고요. 30초. 하나, 둘, 중앙 셋, 쪽을 띄어야 넷, 될까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단수는 쳐야 되고요. 끊는 것도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둘지. 네, 여기서도 이쪽을 두면은 두터운 수고요. 이쪽으로 두면은 좀 욕심을 내는 수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욕심인가요? 이건 좀 무리 아닐까요? 싸우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거를 석점을 버리고 위로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예. 이거는 별로네요. 네. 좀 틀어막히면 네, 이런 정도일 것 좀 같습니다. 답답할 수 있겠네요. 하나,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한승 선수는 또 몰라요. 열. 흙 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을 쓰는 거 보니까 그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패스는 거는 상상 초월인데 조금은 네. 아까운 의미도 있어요. 지금 역시 이 수가 좀 패 들어간 게 좀 악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냥 젖히고 늘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곱, 이런 식으로요. 여덟, 아홉. 역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네, 있었군요. 홍승준 선수답습니다. 네, 역시 손해를 보는 거는 못 견디네요. 네. 자, 하변에서부터 이어진 전투 계속해서 중앙으로 번질 수도 있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